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이 씨는 60대 나이에 한 남성을 만나 가정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으며 남편에겐 전처 자식들도 있어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았는데요. 지병을 앓던 남편은 자신이 사망한 후 홀로 남을 이 씨를 걱정하다가 재산 중 3분의 1을 아내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은 사망했고 남편 전처 자식들은 사실혼 관계였던 이 씨를 배제하고 유산을 나눠 가졌는데요. 5년이 지난 후 이 씨는 목돈이 필요해 남편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식들은 이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실망한 이 씨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생각났고 이제라도 자신의 몫을 찾으려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유증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은 이 사실혼 남편과 사별한 후에 남편 전처 자식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 8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해 보죠. 네,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이 지금도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고 고령 사회에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벌어질 일입니다. 8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일찍 사별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반평생을 혼자 지내오셨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적하셨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60대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문화센터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2살 연상의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분도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지내 오셨는데 이 여성분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도 다 장성했습니다. 출가하고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참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감정이 살아 있을까? 살아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노후에 사랑을 하게 돼서 이 두 분은 결국은 이 배우자로 짝을 이루게 됐는데 다만 이 남성분의 두 자녀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넘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가정도. 근데 남편에게는 또 이제 지병이 있었고 지병이 좀 심했던지 거동이 힘들 정도였지만 이 아내분이 아주 그 간호를 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아마 만날 때부터 고혈압하고 당뇨의 지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지병이 자꾸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아내의 어떤 그 이 병간호가 없이는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건강식 같은 거 준비 항상 하고요. 함께 다니면서 산책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이러면서 진짜 군소리 한번 안 하고 남편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럭저럭 한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 남편이 본인한테 지병도 있고 이제 결국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지금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언장을 하나 씁니다. 그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내 재산 중에 3분의 1을 지금 사실혼 관계 아내한테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실제로 지병이 악화돼가지고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때 이 남편이 사망할 때도 그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유일하게 이 아내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망한 후에 우리가 이제 상속 분쟁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는 상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자식들 같은 경우는 상속에 배제시켰어요. 네, 그 남편의 전처 자식들은요, 그 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사실혼 부부다 보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또 죽었는데 남편 바로 죽은 직후에 그 전처 자식들하고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모아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내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목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고민 끝에 남편과 살다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남편이 그 유언장을
남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의 자녀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예.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재산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80대에 지인에게 노후 자금을 다 사기를 당해서 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매우 공공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편의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게 유산 달라고 처음에는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좀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상속분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의 입장은 그것은 권리도 없으시거니와 이미 상속이 다 끝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예. 단박에 거절했고요. 하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효력을 좀 늦게 알아서 그렇지 유언장에 나에게 재산을 준다고 쓴 게 명확하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준다는 사실은 남편의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사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유언장은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언장, 사실혼 관계에서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3자에게도 상속은 못 받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유언장 우리 굉장히 복잡한 형식이 엄격한 형식이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쓴 게 맞다라고 한다라면 유증으로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이나 차, 뭐 어떤 계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에서 일부를 3분의 1 3분의 1 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상속분처럼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상속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정당한 그 유언장이 효력이 그렇죠. 있다고 하면은 정당한 권리로서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유언장이 이제 5가지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뭐 공정증서라든지 공정 방식이라든지 자필 방식이라든지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채용해서 그대로 된 유언장이라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인증여라는 게 있어요. 죽는 거를 계기로 증여를 하는 사인증여. 이건 일반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이 유언을 통해서 주는 걸 유증이라는데 좀 양 변호사가 약간 설명을 했지만 지분만 딱 끊어주는 포괄 유증이 되고요. 포괄 유증을 했다 그러면 재산 하나 중 특정 유언하고 다릅니다. 포괄 유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인들하고 같은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자식들하고 이 사실혼 아내하고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3분의 1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남편이 사망한 지 우리가 이제 유효 뭐 시효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5년 남편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왜냐하면 유언장은 당연히 유효해요. 예.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권리 있냐 행사할 문제가 권리.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갑자기 나타나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해서 기간은 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재산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안 지 3년 그리고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가면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유증 같은 경우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준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상속인처럼 그런 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자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이 돌아가셨고 또 이제 자녀들이 그때 이미 상속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거를 자녀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반면에 이게 유언장이라는 게 유증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나에게도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거라는 걸 몰랐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5년 지났기 때문에 10년은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아마 혹시라도 법정에 가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지났지 알았지 않냐 막 이런 걸 좀 주장을 할 거고 이 분은 사실은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게 이런 식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예. 또 실제로 이제 나를 빼놓고 이렇게 돈을 다투자는 걸 자체를 몰랐다라는 식으로 아마 좀 다퉈질 가능성이 좀 여기는 높아요. 이게 핵심 같아요. 이게 제척 기간이라고 보이는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근데 있은 날로부터는 5년이기 때문에 알았냐 몰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 씨 입장이라면 변호사라면 몰랐다고 해야 몰랐다고 얘기해야죠. 몰랐다고 해야 되는데 네. 기간이나 이런 몰랐다는 건 그냥 본인 주장을 한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나 특히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알았을 거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간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이거 재판을 떠나서 해야죠. 자식들이 노년의 아버지가 네, 그래도 그러네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어떤 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아픈 몸에 간호를 잘하고 극진히 모셨던 분이 그래도 사실혼 관계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좀 도와줬으면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의 뜻을 존중해 예.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건 저는 상속과 관련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재산 당신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이었는 걸 내가 물려받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게 맞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고 하기가 사실 실무상 좀 곤란해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 넘어가고 특히 그 집에서 살고 있다가 나와버린 경우 이런 경우 몰랐다고 하기 어렵지만 현금 재산 같은 경우는 나 그런 돈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알았다는 걸 또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좀 참고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언장의 효력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정말 안날로 3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법적 쟁점이 됐지만 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다툼이 있지만 오늘 상담하신 분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는 말씀 네.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